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2월 18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전 다음 주 초에 1라운드 결판이 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전장을 낸 거죠. 정직 2개월에 대한 이 취소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신청을 어제 저녁에 늦게 냈는데 물론 이 법적으로는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재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은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쪽의 이완규 변호사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았죠. 못을 박아서 너무 정치적 논란이 이 문재인과 윤석열 양자 대결 구도처럼 막 가니까 오늘 약간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법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꿨지만 어쨌든 도장을 찍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권자와 임명된 자의 일합이 다음 주 화요일 이루어집니다. 오늘 전산 추첨을 했습니다. 전산 추첨을 해서 서울 행정법원에는 14부, 1부부터 14부가 있는데 중간에 결번이 있기 때문에 11개의 합의부가 있습니다. 11개 합의부를 상대로 놓고 전산 추첨을 했는데 그 중에서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원래 추미애 장관이 직무를 배제했을 때는 행정 4부가 맡았죠. 조미연 부장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총장이 오후 5시간 어느 시간에 대검에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앞견이었는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22일에도 혹은 23일에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조미연 판사가 심리를 한 그 다음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리를 한 그날 당일이나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당일이나 혹은 그 다음날 하면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문재인 대통령 보란 듯이 다시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사가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엇갈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홍순욱 부장판사는 일단 서울 출신이고 장충고등학교 고대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춘천, 수원, 서울남부지법, 또 중앙지법, 서울고법 여기서 쭉 근무를 하다가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으로 왔으니 아마 내년에는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홍 부장판사는 좀 아실만한, 여러분들께서 아실만한 판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월달이죠. 보수 우파단체가 한글날 집회 금지 통보 남대문 경찰서장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못하게 만들었죠. 당시 홍 판사는 지금 1000명을 신고했는데 1000명보다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에는 임은정 당시 충주지청 부장검사 지금 대검의 감찰정책연구관이죠. 추미애 검사입니다. 친정권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검찰이 허락하지 않는다,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이것도 각하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22일 날 이 홍 판사가 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일단은 양쪽의 입장을 듣습니다. 윤석열 쪽 그리고 피고인 신분인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지만은 추미애 장관 쪽이 나와서 이 법무부 쪽에 나와서 양쪽의 입장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결정은 말씀드린 대로 신속을 요하는 가처분 신청이니 당일 22일 화요일 또는 23일 수요일 그때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 경우겠죠. 기각이 되면은 이 가처분 신청이 일단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죠. 오늘 정직 상태에서 키우고 있는 진돗개 장애가 있는 진돗개를 데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수사권이 그대로 박탈이 되겠죠. 수사지휘권이 2개월 동안.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월성원전 수사나 그전에 하다가 중단된 울산 시장선거 불법 개입 수사 이런 것도 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초에 꼭두 새벽에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공수처로 다 넘어가고 2개월 정직 상태가 끝나고 복귀해봤자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본안 판결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업무 복귀 후일 것이고 또 퇴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7월 퇴임 후에 뭐 본안 판결이 나와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당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다시 하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받아들여서 인용이 되면은 대검에 출근을 하겠죠. 상당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신이 땅에 떨어지면서 아마 그것이 저는 임기 말 레임덕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윤석열이 대검에 딱 출근하는 그 순간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까지 해봅니다. 일단 그 임명권자를 이긴 대통령을 어쨌든 가처분 소송에서 정당성을 확보한 이것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그렇게까지도 확대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해 뭐 이렇게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은 추락하면서 윤석열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대통령과 상대해서 당당하게 다시 그 승리를 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1월 전까지 일을 해도 바로 출범하지 못하겠죠. 그때까지 속전속결로 월성원전 수사를 막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다시 단기간이지만 공수처 설치 전에 정당특가처럼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직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아직 법무부 장관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인사권을 행사해서 5차 확산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조남관 대검 차장, 최근에 원래 추미애 차장이었는데 윤석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린 이야기한 조남관 대검 차장, 또 이두봉 대전지검장 지금 월성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상철 서울고검장,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병력 이용, 그것을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자천 대상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전에도 뭐 윤석열 총장 손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은 그래도 현직 검찰총장이니 어느 정도는 좀 견제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결론 어떻게 나올까? 기각일까? 인용일까? 자, 일단 그 긴급성 이 윤석열 장관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긴급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성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월성 수사팀, 월성 원전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우려가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이 없으면 그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공중 분해될 우려가 있다. 긴급하다. 빨리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이거는 또 지금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뭐 월성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여기다가 중요한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뭐 물론 라임 옵티머스도 있는데 새로운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인들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새로운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관련한 어떤 수사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들 결론이 나올 텐데, 그렇더라도 중요한 핵심 쟁점은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조미연 그때 합의 사부장 검사가 직무 배제를 했을 때, 추미애가 윤석열의 직무 배제를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복귀를 했죠. 그때 직무 배제와 지금 정직 2개월은 약간 뭐 다르긴 다릅니다. 뭐냐면은 직무 배제는 추미애의 명예에 의해서 직무가 배제가 됐죠. 그런데 정직 2개월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번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했죠. 재가를 했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판사도 좀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런 분석도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정직 2개월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소지가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징계 절차 상당히 위법이라는 주장들이 있고, 또 징계위원 자격 논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셀프 기각하는, 징계위원들이 셀프 기각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는 소장을 한 100페이지짜리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한중 위원장이 징계위에 들어와서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겁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당초에는 그 징계위원회 명단에 어떤 정한중 위원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한중 위원장뿐이 아니고 이용국 법무부 차관도 징계 청구 후에 징계위에 합류를 했죠. 징계 청구 후에 딱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특히 이용국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월성 원전 사건의 변호인이죠. 그런 사람을 여기 갖다가 앉혀서 신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정한중 위원장도 그 전에 윤석열의 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을 그냥 갖다가 징계를 청구하고 나서 신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자,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재판부 문건, 뭐 주요사건, 판사 사찰 어쩌고 했던 그것은 지금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뿐이다. 그런 내용, 그 소장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이것은 감찰부장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또 채널A 사건 자문단 해부도 정당한 지시였다. 이런 여러 가지 10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추측과 의혹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음 주 중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집에서 진돗개와 산책을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 보란 듯이 대검청사로,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을 할지 못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